네, 특검의 칼날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도 있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소환 조사 한 차례 이후 전격 청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자제 좀 준비하신 거 아니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여사가 거둔 부당이득의 액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는 혐의,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58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또 건진법사나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이 목걸이나 샤넬백 수천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그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좀 꽤 구체적인 숫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노트북을 포맷했다거나 아니면 또 휴대전화를 탄핵 직후에 교체했다거나 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두 가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조사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다 부인했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데 증거를 제시해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부인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범죄의 상당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아까 나오면서도 그 최지우 변호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빌드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출석 안 하는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간 내용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회피 목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사에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저는 구속영장 발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특검이 밝히긴 했습니다만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그 목걸이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처음으로 제품이 나온 것보다 거의 10년 전에 본인이 모조품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거짓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뭐 그 주가 조작 알았을 만한 녹취록도 최근에 특검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40% 이상 이익을 뭐 나누겠다. 이것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팀은요,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걸이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 여사가 2010년쯤에 모조품을 산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김건희 특검팀에선 그 목걸이는 그 모조품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이다라면서 지금 거짓 해명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측에서 다시 이제 반박한 걸 보면 목걸이가 이미 1985년부터 출시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5년 이전에 출시됐던 목걸이가 비슷한 모양의 또 목걸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세 개 다 유사해서 꼭 2015년에 출시된 것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과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까르띠에 브로치가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 까르띠에 브로치가 모조품도 아니고 뭐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모조품들이 많고 가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입증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품이라고 하면 일련 번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측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그 영수증을 추적하다 보면 일련 번호에 따른 진품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입증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막말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015년 출시 기준에 맞지도 않는 그 시점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론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될 문제지 이렇게 복잡하게 베베 꼬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팀은요, 이렇게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이 샤넬 신발의 주인을 찾는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와 신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이 샤넬 신발이 유럽 기준으로 39 사이즈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요, 유럽 기준 39 사이즈면 이건 250mm 정도다. 김 여사는 260mm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근데 이제 그 특검에서는 유럽 기준 39면 260mm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신발 사이즈가 몇 밀인지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 사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신발 사이즈는 이 제품사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볼발 넓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즈마다 구도 디자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굳이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한간에 나왔던 뭐 신데렐라처럼 김건희 여사의 발에 신겨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이 전직 영부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신발이 집에 열 몇 켤레가 있었는데 이거 다 내 발 사이즈랑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목조리에 대해서는 그냥 모조품이었을 뿐이다라고 피해가고 있고 모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발 사이즈에 맞지 않은 신발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조품 역시 모조품을 모친의 때 선물했다가 해외 순방을 가기 위해서 현직 영부인이 그 모조품을 선물한 모친으로부터 다시 그걸 받아서 차고 나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품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을 하고 있겠습니까? 진품을 숨겼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진품을 숨겼고 건네준 사람들은 진품을 분명 건네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 쪽에서 중괄 정달자나 받은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다,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품을 못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누가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감이 가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좀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가 맞느냐, 모조품이 맞느냐 이것이 정말 뭐 직접적 증거로서는 중요하겠으나 이미 전 정황적 증거나 다른 사람들, 그 관련자들의 증언들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260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구속된다면 최초로 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장 청구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은가. 최 교수님 말씀처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네네.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 자체가 16개의 혐의가 있고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16개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혐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영장을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9시에 가냐, 10시에 가냐 이런 걸로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습니다만 네. 특검 스스로도 브리핑을 하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날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가 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되었을 때 민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어쨌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은 이르게 당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